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인하대학교 우수 학습 자료 공모전 발표 영상 부문에 출품을 하게 된 사학과 19학번 장서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 영상 부문에서 보여드릴 발표는 바로 이 독일 문화권의 시간비 언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내용인데요. 이는 제가 바로 저번 학기 수강했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전공 선택 수업이었던 문화관 커뮤니케이션에서 개인 발표 과제로 준비를 했던 내용입니다. 잠시 문화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같이 이렇게 세계가 연결되고 타 문화권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는 시점에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다른 나라에 대해서 더 잘 이해를 하고 원활히 소통할 수 있을지 거기에 담긴 역사적 배경과 여러 문화적 요소를 배우는 그런 수업이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개인 발표 시간에 제가 진행을 하기로 한 주제가 바로 이것이었고, 실제로 그 당시에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발표에 잘 녹여냈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제 실제로 만점을 받았던 과제라서 이번 공모전 취지와 부합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다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학생이 아니더라도 흥미롭게 들을 수 있는 발표 주제라고 생각을 하니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독일 문화권의 시간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이고요. 목차는 이렇게 됩니다. 서론,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독일의 시간 엄수, 그리고 본론, 시간 엄수의 실제 사례, 홉스테드의 문화 차원 등등이 있고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일단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주제를 제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유가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비언어 커뮤니케이션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내용을 저희가 수업 시간에 다뤘기 때문에 주제를 선택을 한 것이었고요. 일단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이란 언어 이외의 수단으로 전달되는 모든 메시지를 말합니다. 지금 저희가 아는 정의랑 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보통 이런 제스처나 몸동작 그리고 표정 등으로 언어 커뮤니케이션과 상호작용을 하는 걸 저희는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자 벅에 따르면 이러한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은 자연 발생적이고 의도를 가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수업 내용인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내에서의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을 다루고자 한다면 이 국가별로 다른 문화적 맥락을 반영한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은 나라마다 환경마다 모두가 다 다르고 이런 거는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습득된다고 학자 우즈가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이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범위를 허용하는지가 이제 중요한 의문점으로 떠오를 텐데요. 저희가 배운 바에 따르면 이러한 비수신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의미와 과정이 일어났다면 모두 다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아는 손동작, 몸짓, 표정 외에도 뭐 공간이나 뭐 거리, 상대방의 의상 등 꼭 언어 커뮤니케이션과 함께 수반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봤을 때 어떠한 그 의미가 전달이 된다면 모두 다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에 포함된다고 수업 시간에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흥미를 느꼈던 부분은 바로 이 시간 또한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는 것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시간도 문화적 맥락에 따라 해석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네 나라를 비교해 볼까요? 대표적으로 스페인과 멕시코, 독일과 일본을 비교를 해 보겠는데요. 이 나라들과 시간을 같이 떠올렸을 때 조금 같은 게 연상이 되시나요? 아마 내 나라의 국민은 시간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페인과 멕시코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굉장히 조금 여유롭고 조금 한적한 이미지가 떠오른다면 독일과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칼같고 조금 이렇게 좀 빡빡한 그런 모습이 조금 더 연상되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스페인 사람과 만약에 독일 사람이 4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러한 문화적 커뮤니케이션의 그런 배경 없이 4시에 정말 딱 맞춰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이러한 시간에 대한 다른 문화적 맥락의 차이가 가장 유럽권 국가 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독일의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이런 시간에 대한 강박과 그런 게 그 시간 엄수, 영어로는 이제 punctuality라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인터넷 유머 상에서도 그런 독일에서 얼마나 시간 엄수가 중요한 요소인지 보여주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의 그런 유명한 말 중에서도 뭐 5 Minuten vor der Zeit ist die Deutschen Pünktlichkeit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독일의 시간 엄수는 5분 일찍 도착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만큼 독일 사람들에게 시간 그리고 시간 엄수라는 항목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보여주는 그런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그러면은 독일에서 시간 엄수가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 거리의 시민들을 인터뷰한 영상을 제가 이제 이렇게 시청을 했는데요. 이게 시간이 되면은 같이 보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요약을 해 놓은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독일에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한 결과 대부분 펑츄얼리티를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5분 정도 늦는 것을 전혀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인터넷에 퍼진 그런 밈처럼 아예 막 절대 안 된다 정도는 아니었는데 대부분 안 늦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만약에 5분이나 10분 이상 늦어질 경우에는 당연히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무조건 그걸 사전에 고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과 약속 같은 걸 조금 늦는 경우에 전화를 해서 내가 조금 늦을 것 같으니까 먼저 카페 들어가 있어 라는 말을 조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전혀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러한 독일과 시간에 대한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바로 저저번에 1학기에 독일로 교환학생을 갔다 오면서 이거를 몸으로 체감을 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제가 겪었던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당구를 칠 수 있는 그런 카페에 모이기로 했었는데 일단 저희 한국인 친구들 같은 경우도 시간 엄수를 잘 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5시 약속이었는데 5시에 딱 도착을 하니까 도착을 했던 친구들은 한국인, 그리고 루마니아 친구, 그리고 독일 친구 이렇게 세 그룹만 있었고 이제 한 뭐 30분에서 1시간 정도 후에 이제 멕시코 친구들이 아주 유쾌한 그런 표정과 얼굴로 뭐 올라 하면서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터키 쪽도 조금 그런 지각이 잦은 편이었는데 이런 걸 봤을 때 확실히 시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조금 다르구나 라고 느낄 수 있고 실제로 교환학생들끼리 있을 때도 뭔가 펑츄얼리티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하면서 특히 멕시코 친구들이 우리나라에는 펑츄얼리티란 말 자체가 없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면서 그런 문화적인 그런 차이들을 체감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느낀 게 이런 멕시코 친구들은 독일이라는 시간 엄수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고 있는 나라에 와서는 이런 것들을 따라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뭐 정말 어디를 현장 학습을 간다거나 이렇게 중요한 일정이 있을 때는 오히려 가장 먼저 도착하는 게 뭐 멕시코 친구들일 정도로 이런 자기 나라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조금 깨고 그 나라에 맞춰서 생활하려는 그런 모습이 되게 저는 좋아 보였었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시간 엄수를 굉장히 잘하는 건 저희 한국인이었다는 점이 상당히 재밌었고요. 그래서 독일에서 이런 시간 엄수에 대한 가치가 사회적으로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제도로 바로 테어민이라는 게 있습니다. 테어민은 독일말로 약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
아까 말했다시피 독일에서 이런 시간이 중요시되는 문화적 맥락이 반영된 대표적인 제도로서 독일에서는 모든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태어민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 범위가 대체 어디까지냐라고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한국에서는 흔히 처리할 수 있는 병원 업무, 뭐 행정 업무, 동사무소나 그런 모든 정말 은행 같은 모든 업무가 태어민이 없으면은 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태어민 당일에 가서도 여기 이 사진에서 봤듯이 이 남자분이 10시 59분에 도착을 했는데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왜 안 들어가요? 라고 했는데 이분이 미팅은 11시라서 안 들어가고 있다고 말을 하는 그런 사진인데요. 그만큼 조금 유머스럽긴 하지만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시간이 철저한지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카툰인데요. 실제로 저희같이 행정 처리가 굉장히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답답하게 비춰질 수 있는 게 바로 이 태어민 제도인데 저는 이 주제를 조사를 하다 보니까 바로 이 제도야말로 서로의 시간을 존중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사회적 약속이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제가 쭉 설명을 했던 것처럼 독일 사회에서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집니다. 그래서 시간 엄수가 굉장히 사회에서 큰 강박관념으로 작용을 하고 실제로 독일 사람들은 자기들의 국민성 중에 하나로 이 펑츄얼리티를 내세우기도 하면서 실제로 이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시간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예의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태어민 같이 굉장히 밖에서 보기에는 조금 답답할 수 있는 제도를 당연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내용이 바로 이러한 시간을 대한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촘촘하게 대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된 독일의 문화적 맥락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가 이제 제가 발표를 준비한 주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호프스테드의 문화 차원을 저는 적용을 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일단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호프스테드의 문화 차원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호프스테드라는 그런 학자가 이제 IBM 아시죠? 굉장히 큰 이제 대기업인 그 IBM이 그러니까 전 세계의 지사가 있잖아요.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 10만 명을 대상으로 전 국가를 총 4가지의 기준으로 나누어서 조사를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다양한 국가를 조사를 했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문화적 차이가 있을 거고 그것을 이제 정리를 해서 각 국가를 설명할 수 있는 문화적 이론으로 발전을 시킨 것이 바로 호프스테드의 문화 차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인을 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이제 홉스테드 인사이트라고 있어서 거기에 이제 입력을 한 결과이고 저는 조금 더 쉬운 비교를 위해서 멕시코와 한국의 사례도 이렇게 같이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뒤에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하나하나의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홉스테드 문화 차원을 통해서 이런 시간을 중시하는 태도가 형성된 국가와 국민의 특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가장 먼저 권력 거리가 독일의 경우는 굉장히 낮습니다. 이 권력 거리 같은 경우는 이런 상사와 이런 부하 직원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상사를 상사처럼 대하고 뭔가 상사의 일정에 맞춰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서 권력거리가 높다고 볼 수가 있는데 독일의 경우는 그게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직책의 중요성이 별로 있지 않기 때문에 상사라고 뭔가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시간을 타협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또 반대로 개인주의는 높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성취가 우선시되는 그런 나라이고요. 또 이 남성성이 66으로 높은 편에 속하는데 이건 저희가 말하는 그런 남성 여성성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고
어, 이런 남성성이 중요시되는 사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성취를 중요시하는 그런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홉스테드의 문화 차원 내에서는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남성성이 높은 나라 중 하나에 속하기 때문에 굉장히 근면 성실함이 강조될 수밖에 없고요. 또 불확실성 회피가 높은 나라이기도 하고 또 단순히 내일을 위해 산다기보다는 조금 더 미래를 생각하는 장기지향적인 사회이고 또 쾌락 지수는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키워드를 정리를 해보자면 독일 같은 경우는 개인주의, 성취지향적, 불확실성을 피하고 장기지향적이고 절제를 하는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특성들을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당연히 일상생활 속에서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간 엄수가 필수적인 태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설명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간 엄수라는 개념은 그 독일이 가진 문화적 맥락에 따라 자연 발생한 것이며 이를 이제 준수하는 독일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도 암묵적으로 사회화 과정 속에서 학습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거는 홉스테드 문화 차원 이외에 추가로 다른 학자들이 제시한 단일 시간과 복합 시간에 대한 개념인데요. 단일 시간 같은 경우는 단일 시간과 복합 시간 같은 경우는 각 나라에서 시간을 조금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두 분류를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단일 시간에 속한 독일, 일본과 같은 나라의 경우는 시간을 굉장히 선형적이고 총체적이고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설명에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복합 시간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관리 대상으로 보지 않고 그저 자연스럽게 이렇게 흐르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러한 나라권에 대해서는 시간을 굉장히 관리해야 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그런 중요성이 상실되는 것이죠. 이러한 대표적인 나라로 스페인, 필리핀, 멕시코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러한 한 나라의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을 잘 이해하고 싶다면 일단 확대해서 그 나라의 문화를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개념을 다뤘는데요. 이러한 비언어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이렇게 소통이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고 이러한 소통 속에서 학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 이해하다가는 굉장히 큰 신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 미팅 같은 경우에도 독일 회사와 예를 들어서 다른 스페인 회사 같은 경우가 미팅을 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독일 회사 측에서는 굉장히 정확한 시간 그리고 정확한 일자를 받거나 하는 걸 당연시 생각할 수 있는데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호적으로 원활히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른 나라의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한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이 어디서 왔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되게 심층적인 문화를 살펴봐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이 문화라는 것은 또한 갑자기 한순간에 한 시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시간 축적이 되어 왔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독일을 대표하는 학자인 임마누엘 칸트의 경우에도 굉장히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서 자기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산책을 하고 저녁을 먹고 막 10시에 잠이 드는 이러한 생활을 굉장히 규칙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독일에서 시간이 중요시 되는 그러한 배경에는
저는 또한 역사적인 측면도 영향을 분명히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한 확실한 자료가 없어서 많은 내용을 추가하지는 못했지만 제가 조금 찾아본 바로는 그 독일의 모태가 되었다고 말해지는 그런 프로이센 왕궁의 그런 특징이 뭐 근면함이었다고 하고, 또한 뭐 프로테스탄트 교 같은 경우에도 근면함, 복종 그리고 시간 엄수에 대한 내용을 중요시했다고 하고요. 또한 독일에서 많이 발전했던 그런 군대 문화 같은 경우에서도 규율과 철저함을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이런 게 이제 현대 사회에도 영향을 주었다. 또 독일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이런 기술 같은 경우에서도 효율적이고 꼼꼼함을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역사적 배경 또한 지금의 독일의 시간 엄수 측면에 영향을 미쳤다고 추가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런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은 문화적 맥락을 갖추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언어 커뮤니케이션을 잘 이해한다면 바로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그런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